안녕하세요. 청개굴 희성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작은 회색 도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겨울을 통과해 나는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앞 캠핑장에 도착했다. 이름은 이리나. 엄마를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됐고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작고 낡은 캠핑카 한 대, 그리고 이리나에게 엄마가 주지 못한 자유를 위해 적힌 봉투뿐이었다. 그날 밤 위스키 몇 잔이 가슴에 빈자리를 데웠다. 새벽녘 급하게 걸친 우비, 차가운 공기, 얼어붙은 호숫가. 그리고 기억은 흐릿하다. 다음 순간 나는 낯선 텐트 안에서 눈을 떴다. 옆에는 동양인 남자. 본능이 앞섰다. 당신 뭐예요? 나가요. 나는 담요를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남자는 허둥지둥 손을 내저으며 러시아어도 한국어도 아닌 어눌한 영어로 말했다. 잠깐만요. 여긴 제 텐트예요. 내 캠핑카는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었다. 술기운에 길을 헷갈린 건 나였다. 미안함과 창피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의 안경은 한쪽 다리가 부러져 테이프로 겨우 붙어 있었다. 아마 내가 휘두른 주먹 때문일 거다. 나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정말 미안해요. 안경 제가 책임질게요. 그는 이름을 김현우라고 소개했다. 어눌하지만 또박또박 급하지 않은 말투. 우리는 마을의 작은 안경점으로 향했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그는 예비 안경을 쓰고 눈을 찡그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비스듬한 아침 햇살 속에서 그의 표정은 곧잘 어색하게 웃었다. 수리는 생각보다 빨랐다. 새 안경을 쓴 현우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깔끔한 선, 차분한 눈. 그제야 나는 상황이 조금 우스워졌다. 테이프로 칭칭 감았던 그 안경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캠핑 첫날이었어요. 텐트 치다 망가뜨리고 아침엔 그쪽에 펀치까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노르웨이식 머그잔에서 김이 났다. 나는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길을 얘기했고 그는 회사와 도시를 떠나 인생을 다시 정리하러 나왔다고 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에게 마음이 쉽게 열릴 리 없건만 그의 듣는 태도는 이상하리만치 편안했다. 끼어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군요 하고 받아 적는 사람. 지도가 펼쳐졌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노르피오르드 알아요? 협곡 사진 잊히질 않아서요. 그는 말했다. 위험 구간이 있어요. 혼자 가기보다 같이 가요. 각자 템포로. 캠핑장에 돌아오니 오후 하늘은 변덕을 품고 있었다. 검은 구름, 울컥이는 바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텐트를 바라봤다. 이상했다. 오늘 아침엔 비명과 주먹이었는데 해질녘엔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동행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그러나 새벽 습관처럼 담요가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깜빡 잠에서 뜬 눈 너머로 캠핑카 구석에서 커피를 내리던 현우의 등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한 장면이 말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안전하다고, 오늘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다음 날 예보는 비었다. 우리는 협곡 대신 가까운 온열시설에 들르기로 했다. 직원은 말했다. 혼욕하지만 수영복 필수. 현우는 잠깐 당황했고 나는 피식 웃었다. 뜨거운 증기 사이에서 그는 안경을 벗었다. 눈을 가늘게 뜨던 그가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죄송 전부. 나는 어깨를 들썩이며 말했다. 수영복이요, 현우 씨. 걱정 마요. 사우나 밖 빗줄기가 거칠어졌다. 오늘의 협곡은 미뤄야 했다. 대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엄마, 전사한 아버지, 오래 참아온 겨울을 말했다. 그는 도시의 소음, 경쟁의 피로 의미를 잃어가는 서른을 말했다. 우리가 공유한 건 비극도 성공도 아닌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의 방향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텐트와 캠핑카 사이 젖은 잔디가 반짝였다. 그 사이의 몇 걸음이 오늘의 전부였다. 밤새 들이치던 비는 새벽녘 잦아들었다. 피오르드 위로 얇은 안개가 걸렸고 하늘은 물세탁한 종이처럼 새파랬다. 입구 표지판 앞에서 현우가 물었다. 호흡, 제가 맞출게요. 힘들면 바로 말해요. 그의 말투엔 지시 대신 제안이 있었다. 초입은 완만했지만 곧 바위길이 이어졌다. 숨이 가빠지고 허벅지가 타는 듯했다. 현우는 뒤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다. 앞서 끌지도 뒤에서 밀지도 않았다. 스스로 걸을 힘을 존중하는 거리. 내가 멈추면 그도 멈췄다. 물병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선 쉬어가는 게 규칙이에요. 첫 전망대 협곡이 입을 열었다. 초록빛 수직 절벽 사이로 에메랄드 강이 꿈틀거렸다. 바람이 뺨을 스쳤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오랜만에 떠올렸다. 중턱에서 다리가 풀렸다. 나는 바위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현우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잡아당기지도 놓치지도 않는 온도. 어제 얘기 잘 들었어요. 오늘은 그냥 옆에 있을게요. 그 말에 무너졌다. 오래 잠궈둔 감정이 협곡의 틈처럼 벌어졌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이 풍경 앞에서였을까? 나는 처음으로 사람 앞에서 울었다. 그는 똑바로 앞을 보며 가만히 있었다. 어설픈 위로나 해결책은 없었다. 대신 기다림이 있었다. 울음이 잦아들 즈음 그는 손수건을 건넸다. 얇은 천이었지만 그 위로 눅눅한 과거가 스며나갔다. 정상 직전 로프가 설치된 급경사 구간이 나왔다. 현우가 먼저 올라서서 손을 뻗었다. 내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그의 손이 확신처럼 나를 지탱했다. 드디어 정상. 협곡은 더 이상 협곡이 아니었다. 바다는 산 사이로 파고들어 빛의 강이 되었고 구름은 발 아래에서 천천히 흘렀다. 세상이 거대한 서랍 같다면 나는 그 수납장 한 칸에 들어있던 슬픔을 오늘에서야 다른 칸으로 옮겨 담는 기분이었다. 점심엔 빵과 치즈, 사과를 나눴다. 그 짧은 식사 동안에도 우리는 서로를 채우거나 비우려 하지 않았다. 그냥 나란히 조용했다. 때로는 침묵이 관계의 가장 큰 내용이었다. 해가 기울며 색이 붉어지자 하산을 시작했다. 물기 머금은 돌길에서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다. 그럴 때마다 현우는 내 앞을 걸었다. 발 디딜 곳 여기요. 그가 먼저 위험을 밟고 지나가 확인하는 걸 보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졌다. 이 사람 믿어도 되겠다. 캠핑장에 돌아오니 하늘엔 별이 환했다. 각자의 공간으로 들어갔지만 각자의 공간이 오늘만큼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침낭 위에 누웠다. 고요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분주해졌다. 내내 두려워하던 종류의 가까움이 오늘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결국 나는 일어났다. 텐트 지퍼를 조심스레 내렸다. 현우는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놀라다가 곧 조용히 자리의 반을 비워주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누웠고 같은 속도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급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밤은 길었다.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존중했다. 경계를 지우려 하지 않았고 다만 곁을 내주었다. 그 온기에 오래 묵은 얼음이 녹아내렸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텐트 안의 침묵은 따뜻했다. 이른 아침 커피 향. 그가 먼저 일어나 물을 끓였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컵을 건넨다. 오늘 어디까지 같이 갈까요? 그 질문은 여행 코스가 아니라 관계의 속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였다. 아침엔 협곡의 바람을, 낮엔 피오르드의 수평선을, 밤엔 불꽃 대신 이야기를 나눴다. 급한 건 하나도 없었다. 대신 꾸준한 것들이 쌓였다. 같은 풍경 앞에서 같은 탄성을 내뱉는 일, 서로의 발걸음을 한 박자 늦출 줄 아는 일, 그리고 상대의 침묵을 믿는 일.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선언도 이벤트도 없었다. 다만 어느 밤 별이 유난히 가까워 보이던 시간에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 손을 감싸주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 전부가 나에겐 충분했다. 열흘쯤 지났을 때 현우가 캠핑카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바람을 등지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 내가 다가가자 그가 돌연 말했다. 한국으로 같이 가요. 한국. 나에게는 드라마 속 노래와 몇 장의 화려한 사진으로만 존재하던 나라. 그는 이어 설명했다. 도시 안에 산과 강이 있어요. 사람들 따뜻하고 당신이 쉴 자리 만들고 싶어요. 그의 문장엔 과장도 과속도 없었다. 단지 책임이 있었다. 두려움은 동시에 왔다. 한 나라를 떠나 또 다른 나라로 가는 일, 익숙한 상처를 떠나 낯선 행복으로 들어가는 일. 나는 밤새 지도를 펼쳤다가 접고 엄마의 글씨가 담긴 봉투를 꺼냈다가 닫았다. 창을 흔드는 바람 소리가 웅웅 울렸다. 현우는 재촉하지 않았다. 시간 드릴게요. 라는 문장을 남기고 며칠을 기다려 주었다. 그 기다림 자체가 답을 만들었다. 네. 나는 캠핑카 키를 내려놓았다. 도로를 달리던 작은 집 대신 함께 걸을 큰 길을 선택했다. 캠핑카를 파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서류, 점검, 가격 협상. 현우는 말없이 곁에 서서 하나씩 체크했다. 내 표정이 흐려지면 잠시 산책을 끊어 넣었다. 지금 결정이 영원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오늘의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면 충분해요. 그 말이 내 등을 떠밀었다. 비자 서류를 준비하며 나는 마음의 서류도 정리했다. 떠나온 도시의 기억들, 아버지에 대한 뒤늦은 애도, 엄마의 마지막 눈빛. 그리고 새로 얻은 단어들. 함께 천천히 괜찮아. 공항. 터널을 빠져나오듯 자동문이 열렸다. 인천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호흡이 나를 감쌌다. 유리와 금속의 반짝임 사이로 낯선 언어가 리듬처럼 쏟아졌다. 겁이 났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 손을 잡은 현우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내가 웃었다. 우리 둘 다 초보네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 그는 통역을 맡고 짐을 들고 중간중간 내 표정을 확인했다. 밖으로 나오자 높은 건물들 뒤로 산 능선이 어깨를 내밀었다. 도시가 자연에 기대어 서 있는 풍경.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말한 장면 이거예요. 그의 집은 소박하고 단정했다. 게스트룸엔 새 이불과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다. 당분간 여기서 쉬어요. 사는 건 천천히 정하고.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다만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챙겼다. 한국어 학원을 알아보고 교통카드를 건네고 동네 빵집과 공원을 지도에 표시했다. 몇 주가 흘렀다. 나는 언어의 첫 단추를 끼웠고 그는 퇴근 후 매일 저녁 내 발음을 웃지 않고 고쳐주었다. 주말이면 그의 부모님을 만났다. 따뜻한 상에서 낯선 반찬들이 환하게 웃었다. 누군가의 집에서 누군가의 식구가 된다는 건 이런 감각이구나 처음 배웠다. 그날 밤 창밖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여기서 우리 정말 시작할 수 있을까요? 현우는 내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답했다. 시작이라는 말 지금으로 충분해요. 한국의 봄은 러시아에서 알던 봄과 달랐다. 벚꽃이 도시의 골목마다 소문처럼 번졌다. 나는 자음과 모음을 붙이며 사람들과 말을 섞기 시작했고 시장 상인들의 서비스. 라는 말에 자꾸만 웃음이 났다. 적응은 느리지만 분명했다. 어느 날 아침 몸이 이상했다. 냄새가 유난히 선명했고 어지럼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병원. 하얀 복도, 기다림, 그리고 의사의 한마디. 임신이시네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기쁘다. 그런데 무섭다. 아버지를 전쟁에 잃고 엄마와 나만 남았던 그 겨울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물었다. 현우 씨 군대 가요? 익숙한 나라의 법을 모르는 나의 두려움이 엉뚱한 곳을 가리켰다. 그는 한 박자 멈추더니 환하게 웃었다.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번엔 내가 떠나지 않아. 어디에도. 그 한 문장이 과거를 바꿨다. 엄마가 끝내 들을 수 없었던 대답을 내가 들었다. 눈물이 났다. 긴 울음이 지나가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오래 이야기했다.
부모가 된다는 것, 책임이라는 단어, 우리가 만들 미래의 방. 며칠 뒤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반짝이는 금도 장식된 이벤트도 아니었다. 다만 그의 눈이 반짝였다. 같이 집이 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불렀다. 축가 대신 서로의 편지를 읽었다. 나의 편지는 이렇게 끝났다. 당신이 있어 나는 도망치지 않아. 임신 기간 나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웠다.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먼저 이곳의 말을 사랑하고 싶었다. 시부모님은 매주 말 반찬을 싸주고 친구들은 출산 정보를 공유해줬다. 낯선 도시가 어느새 동네가 되고 타인들이 이웃이 되는 과정이었다. 배가 불러오자 밤이 길어졌다. 미래는 선물처럼 설레고 미지처럼 두려웠다. 그럴 때마다 현우는 매일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하루 하나만 잘하자. 오늘의 산책, 오늘의 저녁, 오늘의 웃음. 그렇게 오늘을 쌓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시간이 완성되어 갔다. 분만실. 손을 꽉 잡아준 그의 손이 진땀으로 젖었다.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숨을 내쉬었다. 작고 따뜻한 존재가 가슴 위에 올랐다. 세상의 온도가 한 칸 올라갔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방랑이 끝났음을. 그리고 시작이 또 한 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아이와 나 그리고 현우. 세 글자가 하나의 문장처럼 붙었다. 새벽마다 울음소리에 깨고 낮엔 젖병과 빨래가 산을 잃었다. 힘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힘듦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예전에 나는 버티는 사람이었고 지금의 나는 보살피는 사람이었다. 봄이 완전히 왔을 때 나는 아이를 안고 공원으로 갔다. 햇살이 팔에 오래된 흉터 위에 얌전히 내려앉았다. 과거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새로운 빛이 겹겹이 덮인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엄마, 나 괜찮아. 여기 집이 생겼어. 현우는 퇴근길마다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도 세상에서 제일 보고 싶은 두 사람에게 가는 중. 문장을 읽을 때마다 하루의 피로가 반쯤 사라졌다. 집 문을 열면 아이가 킥킥 웃고 그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손을 씻고 기저귀부터 갈았다. 사랑은 때로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의 합이었다. 나는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서툰 어순과 틀린 조사들 사이로도 마음은 정확히 도착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빌리고 공원 산책로에 벚꽃 개화일을 메모했다. 한때 지도 위에서 점으로만 보이던 도시가 내 손바닥의 생활 리듬으로 바뀌어갔다. 가끔은 불안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현우는 거실 불을 낮춰 켰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오늘을 복기했다. 잘한 것 하나, 어려웠던 것 하나, 내일 해볼 것 하나. 우리의 회의는 늘 따뜻한 결론으로 끝났다. 충분해. 그리고 조금 더. 어느 저녁 시부모님이 놀러 오셨다. 손녀를 아는 어머니의 눈가가 젖었다. 아버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딸이다. 식탁 위엔 김치찌개가 보글거리고 샐러드 옆엔 내가 만든 러시아식 올리비에가 놓였다. 두 나라의 음식이 같은 테이블에서 김을 올렸다. 국경 대신 가족이 있었다.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다. 내가 찾아 헤맸던 건 장대한 모험의 끝이 아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도망치지 않는 마음이었다. 불안이 오면 도망 대신 대화로, 추억이 아프면 회피 대신 돌봄으로, 사랑이 두려우면 속도로 답하는 대신 서로의 속도를 묻는 질문으로.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다시 반짝였다. 수많은 창문 속 각자의 하루. 그 불빛 사이에 우리 집의 조명이 한 점 더해졌다. 나는 속삭였다. 여기서 계속 살자.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현우가 웃으며 내 옆에 앉았다. 오늘도 하루하나 잘했어요.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어제와 오늘이 이어지고 오늘과 내일이 겹쳐졌다. 이렇게 우리는 집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의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